청취자 여러분, 퇴행적 혁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노동연구가 전주희 씨는 다음날 새벽에 배송해준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혁신이 저임금 예비노동력이라는 조건 위에서 형성되는 것을 퇴행적 혁신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사회학자 이승훈 교수는 그저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노동권보다 중시하는 새벽 배송을 퇴행적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우리 노동 현장의 퇴행적 혁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업무가 외주화되어 취약 노동자들에게 그런 업무가 집중되고 돌봄과 같은 필수 노동에 대한 존중은커녕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위험하고 고된 일에 이주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는 현실, 이런 것들 역시 퇴행적 혁신이 아닐까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화려한 기술 발전과 혁신이 계속된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이는 분명 진보가 아니라 퇴행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편리해졌지만 마음이 불행하다면 이런 것들이 퇴행적 혁신의 결과겠죠. 132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한 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들의 땀방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달은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마 올여름이 유난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자치도 지부가 2026년 폭염 감시단 활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급식실 조리 또 청소 시설 노동자 58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0.1%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의 10명 중 9명꼴 87.4%는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33도가 넘어서면은 휴식이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61.5%가 휴식 시간조차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휴게실도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네. 또 그분들이 보호장구를 또 착용을 하게 되면 체감 온도가 3도나 그렇죠. 더 올라간다고 앞치마도 하고 그렇죠. 뭐 군무복도 네, 입고 그러면은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3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조리를 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는 거죠. 네.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야외 노동자들은 이제 건설업이나 이제 그렇죠. 농촌의 노동자들도 이제 이게 폭염 대책이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일하는 이런 이제 그 조리원들도 진짜 생각해 보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서 짧은 시간에 그냥 그렇죠. 그 뭐 네. 작은 공간에 그냥 네. 뭐 몇백 명분의 그렇죠. 밥을 땀이 해내려면 비올 듯하는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그래서 네. 깨끗한 교실을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의 건강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또 이들의 외침이
네. 또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네. 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폭염이 이제 지금 6월 올해 6월은 그래도 그나마 뭐 비도 괜찮은데. 오고 해서 약간 그런데 예. 7, 8월은 지금 뭐 예. 세계적으로도 예. 지금 폭염이 심각할 것을 지금 예상되고 있죠. 경고하고 예. 있는데 여러 유럽 같은 가지 지금 40도가 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대책이 진짜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사실 뭐 한 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우리 노동 현장에도 그냥 여름에 어떤 작업 환경 자체를 좀 재설계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뭔가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네, 않나 이렇게 올해만 생각합니다. 더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더울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두 소식인가요? 번째 소식은 전북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성인지 통계 소식인데요. 우리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1%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데요. 네. 또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는 71.5%, 장수는 70.3%로서 농촌 지역에 우리 어머님들이 참가가 아주 활발하게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일자리도 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나 농림업 같은 저임금 단순 그 노무에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절된 어떤 여성들의 그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단시간이나 또 저임금 시장뿐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임금 격차 또한 크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남성 평균 임금이 370만 원이었는데 여성은 252만 원. 장순 같은 경우는 남성 206만 원, 여성은 126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차이가 네. 많죠.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전북이 전국보다 취업률이 높게 나왔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텃밭 하나만 하고 있어도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전부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진짜로 통계로서의 어떤 가치가 통계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많이 것 떨어진다고 같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네. 그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네. 군산 같은 데는 뭐 취업률이 또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군산 같은 네, 경우는 익산, 군산, 네. 전주는 뭐 여성 취업률이 60%도 안 된다고 나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뭐랄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시군별로 좀 네. 차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38 맞이해 가지고 통계를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이제 여성 재단에서 이렇게 또 고용 현황을 분석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보면 이렇게 경력 단절과 저임금이라는 게 벽에 부딪히는 우리 지역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그 일터의 나이테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인데요.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총 115명에 달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37.7%, 제조업은 20.8%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밝혀졌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구조적으로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미 도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4만 4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번에 통계에 가장 좀 특징적인 게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가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눈에 띄네요. 네, 근데 사실 비정규직도 60세 이상이 정말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용의 문제와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고령인 것에 더 이제 또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취약할 수 있지만 또 고용 문제도 또 이런 문제와 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아니 주차하다 보면은 신경을 바짝 써서 주차를 하는데 잘 딱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공간 어떤 감각이 많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네. 이런 것이 좀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또 평생 또 평실하게 또 일해왔고, 네. 또 우리 시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도 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위험한 현장으로 네네.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고령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 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네. 이런 것들이 대책들이 있어서는 이 문제가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적인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또 60세에 또 정년퇴직하고 또 새로 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연계성에도 또 네. 그런 이런 또 재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고령자의 산업재해는 좀 정말로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센터도 이제 고령 노동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올해 내년에는 좀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전해 주십시오. 이거 다음 뉴스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 화나는 뉴스인데요. 밀린 월급을 달라는 노동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여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자 2명이 노동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가구업체 대표 A씨와 건설업자 또 B씨가 각각 356만 원, 364만 원의 임금을 체불 했는데요. 이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에게 나한테 사과해라, 또 반성문을 써오면 월급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출석 요구도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밀린 돈을 또 주고 선처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참, 이 고의적인 임금 체불은 정말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걸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도 지금 오늘도 참 이상한 소식 하나 들었는데 원청으로부터 그 건설 이주 노동자인데 임금을 받았는데 이 하청 사장이 그거 잘못 보냈으니까 자기한테 다시 달라고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임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떼먹은 건 이건 정말로 제가 너무 오늘 들은 소식인데 너무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노동부가 이제 이거 잘한 얘기긴 한데 이번 사건도 좀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아주 뭐 좀 황당한 소식이지만 그 노동 당국이 좀 더 뭐 이 2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고의적 체불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사도 해주고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한 달 생계를 이렇게 걸린 것이 사실은 그 소중한 땀의 대가이거든요. 그것을 빈미로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뭐 다행히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처로 잘 해결됐지만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다음 뉴스는 따뜻한 소식인데요. 저희 센터도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 6월 17일 전주시가 완산구 이도 노동자 쉼터에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무상 안전 점검과 교통 안전 교육 그리고 건강 또 노동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쿠팡 이즈 서비스와 또 한국 오토바이 정비 협회가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폭염과 또 빗길 속에서 온종일 도로를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또 안전 수칙을 전하고 또 오토바이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었습니다. 네, 이게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지난 해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줄 서 있었어요. 그렇죠. 이동 노동자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자신의 이제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예, 사실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자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예산 문제도 예, 있고 하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하면 할수록 뭐 안전에도 도움이 그렇죠. 되고 예. 진짜 꼭 필요한 예.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숨막히는 네. 어떤 더위 속에서도 또 우리 집 앞까지 편리함을 배달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들의 안전이 곧 우리 이웃의 안전이기도 합니다. 네. 이동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따뜻한 안전망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월에 한 번씩이나 격월에 한 번씩이나 너무 좋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줄 쫙 서 있어서. 작년에도 예. 이게 이제 사업 중에 예. 정말 좋은 사업으로 예. 해서 뽑혔는데 올해도 사실 이제 상반기에 지금 이제 한 차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좀 안타까운데 그렇죠. 내년에는 분기마다 예. 한 번씩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소식인가요? 예, 예. 네. 혹시 세상에서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거는 뭘까요? 우유도. 우유도 아닙니다. 우유도 아니고. 예. 슬프게도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약속한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약이 공약. 그래 이 공이 0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루도 안 된다는 말 그런 말입니까? 예. 어쨌든 이번 네.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노동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노동단체들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전북도지사 또 전주시장, 군산시장, 완주 군수 후보에게 노동 기본조례 제정 같은 5가지 핵심 정책을 물었는데요. 네, 이원택 도지사 당선자 단 한 사람만 네,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네, 물론 이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네.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 확대, 나아가서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을 약속을 했고 전주시장 또한 그 역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네. 전주를 만들겠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더 주는 네.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훌륭한 네. 어떤 청사진을 펼쳐 보였는데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달이 지방선거 날이었는데 네. 사실 그 노동과 관련된 지방선거 뉴스가 전혀 검색이 안 됐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 없습니다. 전북 뉴스가 없다는 게 슬픈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당선자 뉴스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울산 그 광역시장 김상욱 시장이 네. 이제 울산시에는 그 노동특보가 있나 봐요. 네. 아예 네. 그 시장 산하에. 근데 이 특보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아예 시 산하에 구축하겠다라고 훌륭한 시장입니다.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특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7월이면은 새롭게 국위 지방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야, 이 국위 지방정부 인수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도 훌륭해요. 인수위 활동에 지금 뭐 노동에 대한 뉴스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검색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약간 좀 슬프네요. 그렇죠. 다음 달엔 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나오려면 또 우리가 네. 또 요구도 많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 우리 노동자들이 네. 다시 거리로 나와서 네네네. 기자회견도 네. 열고 또 정책이 열릴 때까지 뭐 이렇게 투쟁하겠다, 네. 싸우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너무 미흡하니 보완해라고 요구를 했으니 저희가 이제 그 당선자들의 네. 행보를 좀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자 분들께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투표 용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땀 흘리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함께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는 공약집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우리들의 팍팍한 일터 위에서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존중받을 때 우리 지역 사회도 비로소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혹시 더 센터장님 제가 어쨌든 중간에 끊은 거 아니죠? 아니, 네. 하여튼 우리 곁에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네. 또 혹은 차별과 위험 속에서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전주시 비정규직 센터는 이 모든 땀방울이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소외되는 이들의 든든한 버튼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위로와 응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북 이주인권노동 네트워크는 지난 5월 2일 전북 지역 14개 이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이주민 체불임금 집중 상담과 법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20건, 33명의 이주민이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주 네팔 커뮤니티에 활동하고 있는 기식 요수님을 모시고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가족센터 네팔 통역사 유호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질문지 보내드렸는데 사실 이 순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팔 통역사로 이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가족센터에서 하는 네팔 통역사의 평소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시 가족센터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통번역 일을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관 방문,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청이나 노동부, 그리고 병원, 그리고 출입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불편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해주면서 통역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비자나 임금 체불이나 사업자 갈등에 대해도 많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문가와 같이 답변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많이 정보를 얻고 알려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네. 한 공동체로서 네팔 공동체에서는 제가 특히 저뿐만 아니라 저 몇 명 다른 친구들과 같이 네팔 최근에 들어온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물 그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센터 안에서는 뭐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아프면 병원 가주고 비자 문제 생기면 출입국 가주고 임금 못 받으면 노동청 가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다 하시고 네, 또 맞습니다. 특별히 커뮤니티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네팔 유학생이나 이제 노동자들에게 좀 지원도 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많이 유학생들,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특별히 노동인권 통역단을 이번에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구성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요? 노동인권 통역단은? 네, 이번에 제가 통역단에서는 대부분 임금 체불이랑 네, 산채 관련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거 같이 해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제가 내담자와 이런 문제를 자세히 알기 위해는 제가 내담자와 같이 인터뷰 좀 했습니다. 그분들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 더 필요한 데에 우리가 기관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자 방문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저기 있는 정보들을 얻어서 노동인권 노동 권익센터와 같이 이렇게 노동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센터랑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같이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도움 요청이 온 사람 중에 노동 사건은 이제 좀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2달 동안에 지금 네팔은 4건이 상담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미 이제 진행이 끝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들을 지금 상담 지원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 그 사건들은 네 건은 두 건은 우리가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이분들은 임금체불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던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회사와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그 이분들 요구로서 우리가 노동청 가서 우리가 임금체불에 대한 저기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거는 임금체불 다 받았고 그리고 다른 두 건은 산재 관련 있습니다. 산재 관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중에도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하나는 유학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이 보니까 다 손을 다친 사건이던데.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분들은 제조업에 일을 하는 유학생이나 또 농업에 일하는 근로자가 손 절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 손 절단 되면은 그 뭐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네. 여기 농업에 일하고 계신 노동자는 농업에 일하면서 산재 보험은 가입 사업자가 안 한 상태여가지고 네네네네. 또 산재 보험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임금체불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 네. 조금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네네네. 그래도 도움을 잘 받고 우리가 그분한테 지금 그 절차를 설명해주고 네. 또 우리가 신고하고 또 저기다가 좀 정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래도 미리 산재 가입한 상태라서 지금 그분은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네. 한 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제 그 비자가 그 외국인 노동자 비자 맞습니다. E9 비자로 오신 분이죠? 네, 인라인 비자로 근로자 비자로 들어오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25년에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이긴 한데요. 전 회사는 망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네. 회사에 옮겨가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산채 손가락이 잘리는. 네, 맞아요. 네. 절단되는 절단되는 사건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산재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산재 보상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사업주가 그 급여 치료 기간의 급여나 이런 걸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산재보험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꽤 많은데도 사업자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은 도와주시면은 그래도 산재보험이나 조금 다른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사업자가 아직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분이 아직도 본인이 임금체불도 있고 산재보험도 못 아니 그러니까 못 손도 받았는데 다쳤는데 돈도 안 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임금도 안 줬다는 임금도 거예요?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고요. 지금 이제 네. 그분은 뭐 고용노동부에 지금 체불임금 진정을 한 상태입니까? 네. 신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금 신청한 후에 알게 네.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 미리 퇴사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한번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거는 근로자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고 네. 사업자가 했다고 퇴사를? 들었습니다. 네, 퇴사 처리는. 노동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장이 퇴사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알려주고 했다는 네. 건데 네. 근데 사실은 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런 용어들이 네. 많이 못 알아보지 그렇죠. 아, 한국에 온 지 못하는 1년도 안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그냥 대사 처리는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분은 그거 모르게 사인을 그런 진정서에다가 사인을 네. 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인데 손도 네. 안 나섰는데 임금도 안 주고 네, 쫓겨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그분이 좀 속상한 사건이죠. 아, 왜냐면 그러니까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또 퇴사 처리되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도 안 돼. 네, 일한 기간에 임금도 안 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데 쫓겨나 가지고 이분은 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분은 다행히 전주에 있는 네팔 분이 운영하신 네. 네팔 쉼터에다가 계시긴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도 어차피 생활하면은 조금 네, 돈을 네.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으로 또 돈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송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이 이제는 저희까지는 할 수가 없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본인 친구들한테 많이 돈 빌려 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네, 돈 맞습니다. 벌려 왔는데 지금 돈을 빌려 가지고 생활하고 맞아요. 있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이게 아직도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일하다 다치면은 산재라도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담하다 보면 그런 때는 너무 안타깝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진짜 근로자들이 조금 더 용기 내지 않으면은 더 네.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음. 근데 그래도 이분이 조금 용기를 내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사건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예 이제 어디에 상담할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네. 근로자들이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예를 많나요? 들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저기서 임금 네. 본인이 받는 급여 제대로 안 줄까봐 또 이렇게 다친 경우에는 또 다시 다른 데에 가서 일할 수 없으니 네. 그래서 당분간 저기서 조금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으로 아직도 저기 버텨 있는 거죠. 다쳤는데 다쳤는데 그냥 산재 신청도 못 하고 네, 그냥 여기에서 계속 일해야 되니까 네. 참고 있다가 네, 계속 일하는 그런 경우가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정말 이게 이렇게라도 사실 상담을 받는 게 그냥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담 받아서 같이 해준다는 걸 믿고 맡기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조금 몇 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유학생 경우는 아예 비자가 막 문제 생길까봐 체불임금 신고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네, 맞아요. 특히 임금 체불은 유학생 거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제 취업 네.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간제 취업 어떻게 신고할지도 모르고 네, 또 네, 네. 학교에서도 좀 본격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구해요? 알아서 알바를 구하고 네. 알아서 다 이거 시간제 취업도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국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못하는 이분들이 이거 하는 절차, 이 시스템이 몰라서 그냥 몰래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또 잡힐까봐 너무 많이 걱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 어쨌든 4건 중에 2건은 체불임금이고 2건은 산재인데 네. 이것도 이제 신고한 것도 다행이고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네. 이제 많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네. 어쨌든 이제 저희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조금씩 외국인 이주민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인권에 대한 지원은 좀 아직도 모자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수님도 이제 유학생으로 왔다가 네. 지금 이제
취직해서 네.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가장 지금 큰 어려움은 어떤 겁니까? 혹시 여우수 씨는 네, 여기서 제가 거의 7년 정도 살았는데요. 7년? 네, 네네네. 근데 아직도 출입국 갈 때마다 네. 비자 연장할 때마다 네. 너무 두렵습니다. 아, 네, 그러면 왜냐면 지금도 비자를 에, 해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제가 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고요. 또 네. 비자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영주권까지 가려면 네. 5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영주권까지 가려면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 오래 있을지 고민한 유학생들이 꽤 많고요. 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나올 때 10년 정도 살았으면은 그 후에는 한국에 계속 있을지 네. 그것도 많이 고민한 상태입니다. 어, 특히 여학생들은 또 졸업하고 나서 요즘은 또 박람회는 많이 열리긴 하는데요. 네. 근데 본인 전공 맞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요즘은 그분들도 계속 일자리 찾는 어, 그 동안 알바라도 네. 계속 하면 네. 여기서 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안타깝게도 4년 이상 공부를 했지만 본인 전공을 맞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네. 전공에 맞게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랫동안 본인 전공을 맞게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태라서 네. 다른 비자 네. 지금 D10 비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유학생 중에 그냥 네. 취업 구직 비자로 네, 규직 비자로 살고 있는 네. 유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E9 비자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분들도 E7으로 변경하시면서 또 일자리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예. 또 D10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청취자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 여우수 씨 얘기로 좀 들어가면 지금 정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네, 아직 영주 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지금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사실 청년들이 좀 없어가지고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시우 씨 같은 분이 그 대상자가 안 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최근에 저도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해봤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원래 신청했던 비자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개선해 봐야 되긴 하지만 네. 아직은 전주에서는 그 조건을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많이 없는 상태라서 아직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영주권 비자를 발급하려면 뭐 연봉이 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네, 사업체 규모가 막 커야 되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연봉은 거의 네. 지에나의 네. 2.5배 네. 정도, 2배 정도 우리가 거의 봐야 되고요. 또, 2배, 예, 두 배를 두배 정도, GNI에 예. 두 배를 벌어야 된다. 연봉이. 네, 맞습니다. 정주 비자를 얻으려면 네, 그래요? 영주권 비자를 얻으려면 영주권 비자를 얻으려면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그 학점도 네. 좀 중요하고요. 또 네. 석사까지 나오는 학생들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네. 구직활동 비자 좀 자주 받을 수 있는데 네, 네. 대부분 요즘은 학부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네. 이분들도 또 어떻게 결정할지에 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2달 동안 같이 이제 그 상담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쭉 이거 함께 할 건데 제가 사건들을 보니까 네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 통계를 보니까 베트남, 중국, 미얀마, 러시아 엄청 다양한 국적의 우즈벡
어,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0건 이상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거 사업을 이제 꾸준히 앞으로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하면서 더 다양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혼자 아니고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공동체들은 엄청 활동하고는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같이 지방 정부도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주민들에 대해 정책이나 지침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시설이나 시스템도 좀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외국인들이 처음에 여기 한국에 또 전북에 또 전주에 오실 때 정착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싱 여우수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사실 총괄적으로 20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네, 이제 네팔 사례도 이제 함께 보려고 했는데 네, 총괄 사례를 해줄 분을 섭외를 이제 못 해가지고 오늘은 네팔 사례로만 봤는데 다음 네. 달에 한 번 더 해서 제가 정말 사례를 보니까 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지금 신고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네, 청취자분들한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오늘은 사연 말고 노동가요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렇게 사례로 소개됐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에 손가락이 일하다가 다쳐서 잘려서 상담을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상담하면서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한번 앞소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어떻게 아시는 분 계세요? 생소한 분이 더 많겠죠. 도입부 가사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김호철 씨 노동 가요를 많이 만든 분인데 가 만든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입니다. 1988년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프레스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했고, 정말 이 멈추면 될 건데 그 멈춘 것들을 일부러 그냥 뭐 안 멈추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죠. 또 산재에 대한 대처도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이 적어가지고 정말로 잘린 손가락을 소주값만 받고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산재가 당연히 줄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다수가 이주 노동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뿐이죠.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김호철의 잘린 손가락이 나온 지가 40년이 흘렀거든요. 왜 지금 이 노래가 또 가사가 우리 곁에 이야기처럼 저는 생생하게 들리는 걸까요?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손가락 절단 사고, 어망을 끌어올리다가 축산 농장에서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끼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벨트에 손이 끼어 노래 속에 덜컥덜컥 기계 소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청춘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이 길죠.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나 봅니다. 다시는 일터에서 누구도 손가락을 잃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좀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될지 몰랐습니다. 가사 중에 진짜 고향 두고 떠나오던 날 어머님 생각한다는 그 가사가 며칠 전에 만난 우리 네팔 유학생, 손가락이 잘린 22살의 네팔 유학생이 그 가사를 들으면서 떠올랐거든요. 아직 부모님께 손가락이 잘린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는 그 말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것이 이주민이 되었던 한국인이 되었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은 중요하죠. 그래서 모두의 손가락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